여러분의 기분 좋은 정보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새빨간 스캔들 김나연입니다. 저희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오전장 흐름 체크해보고요. 오후장 흐름까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새빨간 이슈와 종목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새빨갛게 물들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빨간 스캔들은 코스파트너스 하창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지수가 지난해에도 2,300선을 넘기지 못했는데 어제장에서 넘기더니 오늘도 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시가 코스피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일단 뭐 지금 좋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장 초반보다는 조금은 좀 이제 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빨간불을 켜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았죠. 뭐 부양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치료제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커져 나가면서 일단은 미국장이 좀 잘 움직이고 있는 게 우리 지수의 상방을 또 이끌어 나가는데 좀 큰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좀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일단 삼성전자를 필두로 뭐 언팩이 이제 나오면서 온라인으로 좀 진행이 되긴 했지만 이제 그 관련된 기대감들 뭐 여전히 나타나주고 있고요. 뭐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는 이제 현대차가 이제 다시 차 판매에 대한 이런 회복세의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LG 생활건강,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일단 좀 잘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 또 실적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뭐 코웨이 오늘 실적 굉장히 좀 좋게 나왔죠. 그리고 뭐 한미약품처럼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여전히 좀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좀 이제 기대감들이 많은 상황이죠. 정부에 대한 정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나왔던 정책들이 또 워낙 큰 굿질을 가지고 있는 크게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크게 좀 지수가 이제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크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장에서는 대부분의 이런 업종들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증권이나 음식료업, 종이목재 부분만 좀 다소 좀 약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대부분의 지금 업종들이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수급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사실 장 초반에는 이제 개인만 나홀로 순매수를 했었고 이제 외인과 기관 뭐 이제 그런 다른 수급처는 좀 많이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기관이 다시 좀 매수세로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많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지켜보면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도 대다수 업종들이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흐름, 앞으로도 상승 여력은 있다라는 설명 전해드렸고요. 코스닥 시장도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850포인트 위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일단은 뭐 코스피 시장보다는 약한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지만 뭐 지속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사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 일단 오늘 장에서 이제 뭐 핵심으로 좀 많이 부각되고 있는 건 일단 솔브레인 관련된 이제 분할 재상장 관련된 부분에서 관련주들이 이제 상한가 바로 기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또 오늘 장에서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진단키트 부분이죠. 시젠이 이제 다시 30만 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다시 한번 좀 기염을 토하고 있고요. 이제 진단주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좀 돌아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뭐 여전히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상위 종목군들 보면은 이제 언택트 관련된 수혜 종목들인 뭐 결제주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이제 뭐 랩지노믹스나 수젠텍 같은 경우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여전히 시장에서는 좀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이제 장마가 지속되면서 뭐 폐기물 처리주라든지 아니면 비료주들 이런 종목군들도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또 뭐 한국 정부 인증이라든지 이런 또 인증 관련된 종목군들 또 보안주들이 또 좀 최근에 좀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의 특성상 좀 잘 움직이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여전히 개인만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 외인과 기관은 좀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변동폭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거나 아니면 이제 실적 시즌들이 좀 왔을 때 비교적 이제 좀 소외가 많이 됐었던 그런 대형주 위주로 좀 아직까지는 관심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 시장에 좀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시장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당일에 급등을 하더라도 차익 실현들이 빠르게 나오는 그런 시장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치고 빠지는 이런 투자 전략을 유지해 보실 필요성은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가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더 탄력을 받고 잘 가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좀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셨고요. 시젠이 30만 원을 넘어섰다라는 점, 특징적인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양시장 흐름 짚어보셨고요. 자, 계속해서 주식 투자자라면 놓쳐서는 안 될 다양한 이슈들도 체크하고 가셔야 할 텐데요. 장유리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새빨간 이슈 5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5가지 이슈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국내 이슈입니다. 경상수지가 흑자 전환에 성공한 후 2달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 또 핫한, 그리고 오늘도 핫한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활짝 웃고 있는 증권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다뤄볼 텐데요. 어제 이어 오늘도 증권주들의 흐름은 좋습니다. 깜짝 호실적을 발표한 키움증권의 훈풍과 더불어서 수수료의 수익이 급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불어지면서 이 관련주들에게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데요. 과연 증권주도 계속 또 잘 갈 수 있을지 이에 대한 내용 잠시 뒤 전문가님과 다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동학개미운동 파워의 연고점을 코앞에 두고 있는 현대차, 향후에 좀 방향은 어떻게 될지 잠시 뒤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코스피 상승을 이끄는 화학 업종에 대해서 준비해왔고요. 다섯 번째는 샀다 팔았다 단타를 이끄는 시장 속 수익률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상반기 경상 흑자에 대한 이야기가 될 텐데요.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6일 국제 수지에 따르면요. 올해 상반기 경상 수지 1,091억 7천만 달러로 흑자를 좀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수출 부진으로 상반기 흑자 규모가 지난 2012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적었다고 하는데요. 각 부분별로 봐더라도 흑자 규모가 전년 대비로 여전히 적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불안감이 좀 다소 벗어났다라는 측면에선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한은 역시도 이 수출 회복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면서 전망을 좀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관련주들 대중 수출 증가 전환이 나타나는 모습 포착됩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이슈도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특징주로 좀 볼 수 있는 현대차가 될 텐데요. 오늘만 해도 기관은 4거래일 연속 순매수, 외국인은 2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1년 만에 14만 원 선을 돌파하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52주 신고가를 달성했는데요. 주가의 상승 동력으로 본다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내수 판매 호조와 더불어서 글로벌 판매 회복의 기대감, 더불어 그린 뉴딜 수혜감이 더불어진 건데요. 이러한 상승 동력의 힘을 받아서 앞으로도 잘 갈 수 있을지 관련주들에 대한 희비, 그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음 이슈, 마지막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고 있는 바로 단타를 이끄는 시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올해 코스피와 코스닥 회전율이 2배 이상 급증한 가운데 거래 대금이 3분의 2를 차지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단타를 좀 주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수와 매도로 오가는 수고로움에도 비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익률보다는 그렇게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이유인즉슨 주도주와 수혜주가 희비가 명확히 갈리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를 오래 보유한 것 이상의 수익률을 내기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장 속에서 저희가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 알찬 정보들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요. 스판간 스캔들 꼭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전문가님 좀 더 자세한 분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확인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세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우리 시장 연일 강세를 보이면서 증권주들도 함께 활짝 웃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거의 모든 증권주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이 잘 가면 증권주는 당연히 탄력을 받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증권주들도 다양하게 있잖아요.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종목은? 사실 이제 개인 투자들이 많이 하는 키움증권 사실 네. 실적이 굉장히 호실적이 나오면서 큰 폭으로
폭으로 이미 상승을 했지만 네. 우리가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는 이제 증권주가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들 좀 찾아봐야 됩니다. 네. 일단 거래 대금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제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증권주의 호재로 나와주고 있는 게 이제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추가적인 좀 이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혜가 받을 수 있는 이제 부동산 쪽 PF 쪽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분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증권주가 지금 뭐 굉장히 큰 호재가 되고 있는 이유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가 지금 워낙 크게 잘 네.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너도 나도 주식 투자를 한번 해보자 맞아요. 라는 그런 심리가 사실 3월 달부터 굉장히 큰 폭으로 네. 나타났었고 그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이제 B2 부분도 좀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네.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본인이 갖고 있던 자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용을 조금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빚을 내서 좀 투자를 하는 이런 흐름들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흐름들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증권주가 좀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또 앞서서도 좀 소개를 해주셨지만 또 코스피 코스닥 부분이 굉장히 좀 회전율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계좌로 보유하는 것보다는 이제 좀 순환이 돌면서 이제 수수료가 나오는 그런 구조로 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부분들이 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장에서는 좀 유한타증권이 좀 크게 상승을 해주고 있고 여전히 좀 상승폭을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오늘 장에서도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증권주들이 조금 있는데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키움증권 먼저 좀 보겠습니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전거래일에 급등이 나왔었죠. 13% 이제 급등이 나왔었고 좀 종가 때는 5%대까지 좀 눌리는 그런 모습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돌파갭이 나오고 나서 이제 추가적인 그런 증권주 전반적인 상승들이 나오게 됐을 때는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해줄 수가 있는데 오늘 장에서 뭐 뉴한타나 이제 몇 군데 증권사를 제외하고는 많은 부분들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미래에셋대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보시면은 좀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지금 대부분이 좀 비슷한 차트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장에서 뭐 앞서 소개드린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국 소비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수급도 옮기고 있고 또 이제 진단주 이런 쪽으로 좀 옮겨가는 그런 부분들도 좀 단기간에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뭐 추세도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전히 이런 관련된 흐름들에 의해서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종목군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보기엔 좀 좋아 보이는 종목은 일단 키움증권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제 미래에셋대우나 이제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주식 투자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쪽으로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메리츠증권 쪽이 이제 부동산 쪽에 굉장히 좀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쪽에 대한 이런 수혜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쪽으로 좀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증권주가 좋다라고는 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좀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 증권주 내에서도 움직이는 흐름들을 잘 파악하실 필요성은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주 중에서도 주목을 해볼 만한 키움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대우를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설명해드렸고요. 워낙 빠르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역시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점도 덧붙여드렸습니다. 증권주 흐름 함께 살펴보셨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 넘게 오르면서 14만 원을 뚫어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현재 현대차가 지난달 미국에서 판매 실적이 57,677대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판매 실적 호조에다가 앞으로 실적이 더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함께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연일 올라가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이렇게나 계속해서 급등을 할지 사실 예상은 못했는데 어떻게 네. 앞으로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일단 판매가 많이 회복이 됐다라는 게 굉장히 좀 크게 네.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동학개미들이
많이 담아준 것도 좀 긍정적인 영향이 되겠지만 결국에 이제 기업 자체가 실적이 잘 나올 네.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최근에 이제 나온 기사들을 좀 살펴보면 이미 코로나19 이전의 그런 부분까지 좀 회복이 됐다라는 네.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성이 있겠고요. 현대차가 이제 신차가 나오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SUV 부분에서 판매량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오고 있는데 뭐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뭐 전년 대비 뭐 88% 이상 판매량이 증가할 만큼 SUV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게 호재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게 이제 글로벌적인 그런 자동차 뭐 제너럴 모터스라든지 뭐 도요타 이런 기업들과 발맞춰서 만약에 판매량이 좀 회복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뭐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글로벌 자동차 업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잘 회복을 못한 상황인데 현대차가 좀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추가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가지고 있는 이슈가 또 워낙 많습니다. 뭐 그린 뉴딜 관련된 최대 수혜가 기대되는 그런 또 종목 중에 하나죠. 뭐 최근에 뭐 정부도 그렇고요. 뭐 유럽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수소전기 관련돼서 큰 폭으로 자동차에 대한 이런 수요를 늘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의 그런 시장 캐파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는 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친환경 관련된 종목군들 뭐 최근에 뭐 태양광이라든지 조선주라든지 다 한 번씩 움직이는 이유가 이런 환경에 대한 그런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에서도 뭐 역시나 이제 매연차에서 이제 친환경차로 옮겨지게 되면은 그게 이제 전환 사이클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생각해서는 좀 굉장히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BBIG라고 해서 뭐 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인터넷 게임 이런 그 섹터들은 앞으로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제 사람들의 심리 자체도 이 현대차가 지속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또 차트를 좀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은 이제 큰 폭으로 한번 상승하고 좀 눌리다가 이제 다시 한번 단기 평선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중요한 게 이제 코로나19로 하락하기 전 가격대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좀 의미하는 바가 크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앞으로 이런 자동차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나 이제 전방 경기 민감주에 대한 이런 회복이 기대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뭐 15만 원, 16만 원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가능성은 좀 열어놓고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현대차 움직이면 이제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일 텐데 뭐 기아차도 일단은 같이 좀 움직이는 비슷한 차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뭐 현대공업이라든지 뭐 HDC, 현대 EP 이런 종목군들도 이제 현대차의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또 먼저 움직일 거고요. 또 수소와 관련된 뭐 효성 관련된 효성그룹주들이나 아니면 뭐 일진다이아나 뭐 이런 종목군들도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차 지금 말씀드릴 땐 사실 삼성전자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 관련된 종목군들 다 따라서 움직이듯이 현대차도 국내에서 그런 이제 삼성전자와 같은 지위를 좀 갖고 있다라고 보시고 현대차가 움직이면은 그 나머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접근해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런 좀 경기 민감주들은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일단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그 중요한 라인 그 이제 전고점 돌파하는 그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가격으로 봤을 때는 13만 7천 원 부근이네요. 이 부분만 종가상 이탈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꾸준히 한번 들고 가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는 코로나 터지기 이전 수준인 13만 7천 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일단 우선 지금에서부터는 한 15, 16만 원까지 상승 기대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경기 민감주도 더불어서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현대 또 납품을 하는 관련주들까지 전반적으로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코스파트너스 하창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주식시장의 맥을 짚고 이슈가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까지 한 번에 빨간 펜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오늘 발표된 카카오의 실적을 통해서 언택트주들의 모멘텀을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 주목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 펜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은 상승을 하다가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지는 모습들인데 그 과정에서 또 자동차 관련된 쪽의 변화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아침에 일찍 발표한 카카오의 실적과 함께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언택트주와 그리고 또 이를 주도주가 바뀌는 여러 가지 흐름들 속에서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관점 쪽에서 크게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흐름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이번에 발표된 언택트주의 대표주자 네이버와 카카오죠. 이쪽에 대한 실적 흐름들을 잠깐 보게 되면요. 네이버 같은 경우 예상했던 실적보다 훨씬 더 좋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작년 동기 대비 80%, 카카오도 이번에 발표된 실적들이 어떤 예상했던 수준과 소폭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고요. 올해 실적도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한 43%, 그래서 카카오는 100% 이상 증가를 할 거로 보이면서 특히 카카오에 대한 실적의 변화, 즉 실적 상승 속도가 훨씬 더 카카오가 높다는 데 시장은 무게를 두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네이버가 50조 원대, 카카오가 30조 원대까지 들어왔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즉 올해 나오는 실적 대비해서 지금 PER 기준으로 보게 되면 네이버는 65배, 거의 카카오는 90배에서 100배 가까이 나오는 상황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지금 현재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관점 쪽에서 실적은 그만큼 이제 따라 올라오긴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좀 약간 과한 게 아니냐라는 반응들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하지만 카카오가 좀 더 비싼 모습은 무엇보다 실적 개선 속도가 좀 더 빠르고 성과가 가시화되는 이 공격적인 사업의 성과 흐름들이 어떤 이를 따라온다는 관점 쪽에서 조금 더 무게를 더 실는다라고 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팩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사업 부분별로 이제 이번에 발표된 카카오의 실적 동향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카카오는 플랫폼이 50%, 콘텐츠가 약 한 50%.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하게 양분돼서 실적을 끌어갑니다. 상당히 안정적이죠. 그런데 동향을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플랫폼이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과거보다는 1년 전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늘어가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요. 이 플랫폼 쪽에 뭐가 있느냐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톡비즈죠. 카카오톡의 메신저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많이들 요즘 이어지고 있죠. 선물하기나 뭐 이모티콘 뭐 이런 쪽에 어떤 커머스 쪽을 이끌어간다는 쪽에서 눈길이 끄고 있고요. 거기다가 포털 쪽에서는 다음을 이용해서 이제 광고 쪽이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신사업 쪽에서 모빌리티라고 하는 쪽 택시 많이 이용하시죠. 그와 함께 또 페이 이쪽이 카카오페이가 자리 잡고 있는 게 플랫폼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카카오 메신저를 통해서 확장하고 있는 쪽이 이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컨텐츠 쪽에서는 게임 있죠. 거기다 또 음악 관련된 뮤직 있고 유료 컨텐츠라고는 최근에 많이 떠오르고 있는 카카오 페이지의 웹툰과 뭐 피코마 일본에서 지금 서비스하는 쪽이죠. 이쪽이 가장 부각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기존의 흐름들과 좀 변화가 나오는 부분들이 이 톡비즈라고 하는 지금 보여지고 있는 플랫폼 쪽에서 이쪽이 가장 강하게 성장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쪽이고요. 컨텐츠 쪽에서는 그래도 꾸준하게 안정적인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음악 쪽이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특히 유료 콘텐츠라고 하는 이 콘텐츠 분야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지금 상승세가 이끌어지면서 어느 정도 비중을 끌어가고 있다는 쪽에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톡비즈와 관련된 쪽이 매년 50%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쪽에 대해서 수익성을 담보를 하고 있고요. 컨텐츠 쪽은 또 8%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또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웹툰입니다. 웹툰이 지금 네이버의 실적에서도 발표됐듯이 북미 쪽에서도 이제 미국 사람들도 웹툰을 즐겨 찾는다라는 부분과 함께 어떤 지금 이제 코믹 쪽의 강자인 어떤 일본 쪽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쪽에서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9월 달에 IPO까지 진행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상대적으로 또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대표적인 흐름들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또 하나 이제 눈여겨볼 수 있는 게 금융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카카오뱅크가 지난 대주주 지분을 한국금융 쪽에서 가져오면서 34%를 이제 가져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번에 어느 정도 지분이 확충된 상태에서 상반기 순이익이 450억대까지 370% 이상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대면의 가장 중요한 또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평가고요. 게다가 카카오페이 증권 같은 경우도 지분 60%를 갖고 있는데 이제 막 성과가 내기 시작한다는 쪽에서 특히 다른 쪽에 대해서 펀드들은 그렇게 고전하고 있는데
카카오페이 증권이 연계해서 내는 펀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지금 잘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네이버와 카카오의 차이가 일단 이런 금융 같은 경우도 두드러지게 나오는데 돈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직접 진출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 게 카카오의 전략이고요. 네이버는 약간 이제 오픈마켓식의 중개 수수료만 받겠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시장은 카카오 같이 본격적으로 공격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밸류를 주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또 카카오에 대한 상대적인 관점들이 더 높아지는 게 아닐까라고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에 따라서 일단 이 하반기에 이제 플랫폼주를 보는 시각 같은 경우는 일단 무엇보다 지금 국내에서 플랫폼주를 대체할 만한 어떤 이런 섹터를 또 다른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프리미엄이 그대로 붙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도 성장세는 확인되고 있다라는 쪽에서 지금 주요 트렌드라고 하게 되면 방향성은 상승에는 계속 무게를 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반기에 보여줬던 가파른 상승세보다는 아무래도 높은 밸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속도는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는 어떤 전략을 공격적으로 대응하시는 것보다 추세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기간 조정의 패턴이 나올 가능성도 실적 발표 이후에 눈길을 끈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은 네이버 같은 경우 한 29만 원대 그리고 카카오는 한 33만 원대 부분에 접근하는 전략들이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둘 중에 뭘 고를래 하게 되면은 그래도 실적에 대한 성장성을 고려한다라고 하게 되면 카카오를 좀 더 선호하면서 오히려 한 33만 원, 34만 원대 부분 정도의 어느 정도 눌림목을 맞추는지 흐름들을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플랫폼주 안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컨텐츠의 중요성이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웹툰을 대표적으로 공급하는 회사 DNC 미디어 같은 경우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카카오보다 저점에서 오르는 속도는 더 빨리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한 변화들은 계속 기대감이 높고요. 또 음악 관련된 뮤직 쪽은 그래도 JYP 엔터가 실적의 안정성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좋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연장선상으로 봤었을 때 지금 최근에 언택트주와 컨택트주가 바뀌고 있는 상황 쪽에서 또 하나의 중요하게 봐야 될 지표 중에 하나가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때 6, 7만 명까지 늘어나던 환자 수가 지금은 이제 한 4만 명대 정도까지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아무래도 안도감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부분들 쪽에서 아무래도 시장의 변화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도 변화가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어느 정도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봤던 이제 컨택트 종목들이 오히려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오는 모습들 쪽에서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관점과 함께 이제 실물 경기가 회복이 되는 게 가시화되겠죠. 그러면 오히려 이쪽에 대한 변화가 조금 더 눈여겨볼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래도 선택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섹터 IT 쪽에 반도체보다는 스마트폰이 가장 또 먼저일 것 같고요. 어제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부분들 확인하면서 성과가 나오는지 여부들도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입니다. 친환경 쪽이 강조가 되고 있죠. 오늘 현대차의 움직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섹터를 중요하게 보시면서 하반기 포트폴리오를 가져간다고 하게 되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컨택트 중심의 시장 흐름들에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이버의 실적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언택트와 컨택트 주까지 합쳐서 앞으로의 주도적인 흐름들까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추가적인 변동사항들 또 계속 업데이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의 빨간펜 시간에서는 언택트주의 모멘텀 분석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10위에는 종근당입니다. 실적 호조에 이어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급등하던 종근당 어제부터 오늘까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9위의 KB금융은 오늘장 3%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1조 원 신약 기술 수출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는 한미약품 오늘도 10% 가까운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7위의 이루다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는데요. 개장 직후 상한가를 썼지만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씩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6위의 제일바이오는 중국에서 진드기병 발병으로 인해 총 7명이 숨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관련주로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5%대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5위는 인선ENT, 4위는 나노신소재, 3위는 솔브레인, 2위는 SK이노베이션, 1위 현대차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의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5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5위는 인선ENT입니다. 수도권과 중부지방의 연일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오늘장 폐기물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장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인선ENT 저는 고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은요? 네, 저는 스탑 의견 드리겠습니다. 인선ENT 전문가님 스탑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선ENT에 대한 의견입니다. 외국인이랑 기관 다 팔고 있는데 여기 왜 있음? 오늘 종가 1,200원 예상했는데 정정합니다. 차트를 보아하니 9,000원대 복귀가 딱 보이네요. 비가 멈춰야 폐기물을 치우지 딱 들고들 계셔. 제대로 튀는 건 다음 주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 보면 외국인이랑 기관이 다 팔고 있는데 여기 왜 있냐 얼른 정리를 해라 라는 의견 같습니다. 좀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긴 하더라고요. 인선ENT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뭐 폐기물 관련주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홍수, 장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떠밀려오는 이제 폐기물들이 좀 많죠. 그런 부분을 어찌되었던 간에 인선ENT라든지 뭐 코인텍이라든지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폐기물 처리 관련주들이 제거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이 폐기물 처리 사업이 정부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에 물량이 늘어나게 돼도 시장 공급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몸값은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는 거죠. 특히 인선ENT 같은 경우 이제 폐기물 시장의 거의 선도업체, 대장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간에 좀 급등을 하고 양봉이 지켜지지 못했어요.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기술적으로 10,000원 초반대까지도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물론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은 영향도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재접근을 하신다고 해도 매도하고 저점에서 다시 접근하는 전략을 짜시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기술적으로는 약간 부담이 된다라는 설명을 전해드렸습니다. 매도하고 다시 접근하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요. 다음 게시글을 바로 보도록 할게요. 오늘 종가를 비가 멈춰야 폐기물을 치우지 딱 들고들 계셔. 튀는 건 다음 주부터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이긴 해요. 일단은 비가 그쳐야지 뭔가 또 이제 일을 시작을 할 텐데 다음 주면 또 오르지 않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네. 대로 일단은 그 10,000원을 지지를 하는 걸 좀 봐야 되고 어쨌든 아마 그 장마가 그렇게 길게 남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까지. 다음 아마, 주까지 네, 14일까지로 예보가 돼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아마 그 정도쯤에는 끝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이제 장마가 끝나면 소진될 가능성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00원대가 그 지지 구간입니다. 조정이 나왔을 때. 그래서 10,000원대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확인이 된다. 그때 가서 이제 재접근을 노려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히려 비가 그치면 모멘텀이 해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점도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인선ENT 10,000원 지지 여부를 잘 확인하자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4위 나노신소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10%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나노신 소재는 정말 추세가 좋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더 갈까요? 아니면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네, 투자 의견은 이제 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노 신소재는 고를 외치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 신소재에 대한 의견입니다. 39,500원에 입성 성공, 얼른 잘 들어왔다고 칭찬해 주세요. 다음 주 안으로 5만 원 갑니다. 조용히 힘 좋은 종목, 전기차 시장의 강력한 동반자입니다. 제가 볼 땐 아직 팔 때는 아니에요. 장투용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 보면 39,500원에 입성 성공했다. 얼른 칭찬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칭찬해 드릴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뭐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칭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이런 차트에서는 이제 매도하는 건 아닙니다. 상승 추세를 계속 타고 가고 있고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상승 추세를 조금 더 가파르게 세우고 있고 20일 이평선도 이탈 안 했어요. 물론 오늘 윗꼬리가 안 달렸으면 좋았겠지만 윗꼬리가 그렇게까지 길게 달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 아직은 상승 추세 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너무 크게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추가적인 반등을 할 거라고 보고, 이 나노신소재가 반도체와 태양전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한 성장 드라이브 기대감 계속해서 반영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보유해 나가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갔다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보유하셔도 괜찮겠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또 보도록 할게요. 전기차 시장의 강력한 동반자입니다. 장투용이다라고 하셨는데 장투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급등한 종목은 무조건 장기 투자로 간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세가 꺾일 때 매도한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굳이 이제 이 종목의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자면 5일선을 타고 가고 있으니까 5일선이 종가로 깨지는 시점을 매도 타이밍으로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등주를 볼 때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게 됐을 경우 물론 지금보다 이제 더 레벨업 할 수도 있겠죠. 다만 요게 그 이재명 테마주로도 엮여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큼 단기간에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으니까 5일선만 타고 가는 전략이고 뭐 무조건적인 장기 투자를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5일선을 타고 가는지 5일선을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는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5일선 잘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3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브레인입니다. 반도체 소재 업체 솔브레인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재상장됐습니다. 그 첫날 바로 상한가를 썼고요. 분할 전에 존속회사였던 솔브레인 홀딩스도 함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솔브레인은 여기서 더 갈까요? 아니면 스탑일까요, 정말? 네, 솔브레인에 대해서도 고의견 드리겠습니다. 솔브레인도 고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브레인에 대한 의견입니다. 가격은 비싸, 주식수는 적어, 다음 시나리오는 무상증자가 답이네. 거래 정지 전날 매수한 주주입니다. 현재 수익률 175%네요. 근데 너무 올라서 약간 불안. 과연 몇 상까지 갈까요? 어차피 안 팔 거지만 얼마나 팔지 궁금하네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 보면 가격은 비싸고 주식수는 적다. 그러면은 다음 시나리오는 무상증자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네, 물론 뭐 가능성이 없지는 않는데 뭐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공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시세대로만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브레인은 2차 전지 관련주로 또 엮여 있죠. 최근에 LG화학이 호실적 내면서 또 고점 한번 뚫어냈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여전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로 뽑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상당한 수급 유입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한가, 오늘 바로 상한가로 들어갔고요. 한 번도 안 깨졌어요. 강한 상한가죠. 내일도 이제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만약에 상한가를 가게 되면 홀딩 하시는 전략을 짜시는 게 좋겠고, 내일 만약에 상한가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춤주춤거리면 그때는 이제 일부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가장 무난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강한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내일도 이 상한가 한 번 더 쓰게 된다면 보유를 하시고, 내일은 좀 주춤거린다 싶으면 어느 정도는 물량을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보도록 할게요. 과연 몇 상까지 갈까요? 어차피 안 팔 거지만 얼마나 갈지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몇 상까지 좀 예상을 하세요, 전문가님? 네, 그건 사실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그쵸. 한 2번 정도는 그래도 상한가 가지 않을까요? 네, 오늘 상한가를 갔다가 이제 한 번도 깨지지 않은 강상한가니까 내일은 일단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네. 그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주식은 언제나 예측보다는 대응입니다. 그래서 상한가에 가면은 홀딩하고 깨지면 매도한다.
기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상한가 내일장에서도 강한 상한가가 유지가 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솔브레이크 확인하셨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SK이노베이션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급등한 데 이어서 오늘도 그 상승세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 역시나 전기차 관련주입니다. 이 종목은 그럼 더 갈까요, 전문가님? 네,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도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도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18만 원 가보자. 그리고 다음 주에 20만 원도 한번 보자. 어제 시외에 사서 오늘 매도 완료. 조정 오면 다시 찾아온다. 얼른 또 보자. 지금도 늦지 않았다. 얼른 사는 게 임자다. 못해도 40만 원은 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 보시면 18만 원까지 내일 가보고 다음 주에는 20만 원 가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어떻게 시나리오대로 될까요, 전문가님?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일단 18만 원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20만 원은 전고점 저항대를 돌려내는 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SK이노베이션이 이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는 제일 늦게 움직인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막을 이제 생산하기 때문인데 LG화학, 삼성 SDI 갈 때 정말 소외받았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소외가 조금씩 풀리고 있다라는 거고 역시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 관련주기도 한데 정유주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중요한데 유가가 지금 WTI 43달러까지 완만하게 좀 올라오기는 했어요. 네. 그래서 정유 부분 사업 개선 기대감과 2차 전지 분리막 사업 기대감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만큼 상승은 추가적으로 나올 것이다. 다만 이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대형주고요. 그러니까 가격 부담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18만 원 봐야 되고 여기를 만약에 강력하게 뚫어내는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올려주신 대로 20만 원까지 노려보는 관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1차 목표가는 18만 원, 2차적으로는 20만 원까지 볼 수 있겠다 설명해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 보도록 할게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얼른 사는 게 임자다. 못해도 40만 원은 간다라고 하셨는데 40만 원까지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그거는 이제 뭐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이제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거기까지 목표가를 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매수하는 건 타이밍상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술적으로 도지가 발생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을 한다면 한 15만 원 초반대까지는 조정이 와야 조금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까지나 단기간에 급등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만 보유하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유자들의 영역이다 SK이노베이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1위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입니다. 오늘장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신차 판매도 늘고 있고 또 실적도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라는 전망들 속속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가 14만 원을 올라서는데 여기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네, 현대차에 대해서도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현대차까지 고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슬라라고 하더니만 테슬라 못지않게 잘 가네. 굿. 내가 이걸 안 팔았으면 벌써 40% 넘게 먹는 건데 에휴. 15만 원까지 상승은 거의 확정이네. 주주 형님들 앞으로 목표가 어디까지 보시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현대차도 이 굉장히 좀 대형주인데도 너무나도 급등을 잘 하고 있어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게시글 보면 어디까지 더 갈까요? 궁금해하시는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역시 목표가를 잡으려면 기술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16만 원까지 열어두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전에 있었던 기술적인 전고점 매물대가 되는 가격입니다. 현대차는 이제 모멘텀이 좋죠. 일단 미국이라든지 해외 지역에서 완성차 판매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고 또 전기차, 수소차 하반기 내년까지 잘 팔리겠죠. 추가적으로 자율주행차도 본격적으로 출시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에 대한 모멘텀을 한 번에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코로나19가 아직은 잡히지 않아서 뭐 2차 경제 폐쇄나 이런 부분들까지 진행이 되게 되면 그때는 또 위축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은 우려보다는 기대감을 좀 더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추세가 좋습니다. 직전 고점까지 돌려내는 장대 양봉이 오늘 발생을 했고요. 가파른 상승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신규 매수는 좀 부담스럽다고 보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 16만 원 선까지 일단 좀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우선은 16만 원까지 목표가 설정을 해보시라 현대차 주주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확인하셨는데요. 전문가의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끝으로 오늘의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개별주인데요. 개별주 중에서 국보라는 종목입니다. 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 종목은 물류 사업과 의류 도소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고요. 매출은 일정 부분 나오고 있지만 아직 이익을 잘 내고 있지는 못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좀 낮은 수준에 위치해 있는데 최근에 이 종목의 가장 큰 모멘텀은 마스크예요. 그래서 방역 마스크를 이제 생산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마스크 생산 설비 32대를 신규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 생산 설비는 기존에 나와 있는 생산 설비보다 조금 더 고성능, 그래서 불량률을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KF형 마스크 생산 설비를 이제 취득하고 이 설비에 대한 그 공급 규모를 꾸준하게 좀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코로나19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뭐 미국으로의 그 마스크 수출 계약을 대규모로 그러니까 7월 달에 이제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상당히 좋아질 것 같고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시기에 이제 주가의 모멘텀이 크게 부각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되겠고,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 지금 시장이 가파른 랠리를 보이다 보니까 고점 종목을 따라갔을 때 물릴 가능성은 어쨌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점에 있지만 새로운 모멘텀을 계속해서 축적하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을 저가에서 공략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 중에 하나가 국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2차적인 랠리가 나왔어요. 마스크 계약 이슈로 상승했다가 지금 눌림인데 20일 이평선 아래에 주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재가 2,390원 정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구간에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2,800원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임이 나올 때는 이제 빠르게 움직임이 나온 종목이라서요. 뭐 단기적으로도 시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선은 2,300원 정도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지금부터는 조금 커질 수 있거든요. 오늘 코스닥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만큼 위아래 등락이 좀 클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가격적인 전략은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 국보 제시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빨간 스캔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하신 시간 어떠셨나요? 부디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